학교를 다니지 못한 가정에 있는 여자들은 편지 한 장도 자신의 손으로 쓰지 못하고 신문 한 장을 마음대로 보지 못한다. 눈 멀고 귀 멀고 벙어리 된 자매를 비참한 운명에서 구해보고자 한다. 왜 그나라고 했을까요? 그나는 무궁화 꽃이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그나 여학교를 설립하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살되 내 생명을 살아라. 생각하되 내 생각으로 하여라. 알되 내가 깨달아 알아라. 안녕하세요. 일상의 인문학입니다. 당신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2018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여학교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6명의 배화 여학교 학생들과 20명의 근화 여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1920년 3월 1일 3.1 만세운동이 있고 1년 후 만세운동을 펼쳤던 배화 여학교 학생들 6명에게 대통령 표창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6명의 배화 여학교 학생들이 만세를 외칠 수 있었던 데에는 그 뒤에 배화 여학교 사감이던 차미리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29년 광주 학생 항일운동 당시 근화 여학교 학생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근화 여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대규모의 항일 시위에 나설 수 있었던 것 역시도 근화 여학교를 설립한 차미리사의 영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차미리사 어떤 분인지 그녀의 삶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녀의 삶 첫 번째는 교회에서 나를 자각하다입니다. 섭섭이는 1879년 차미리사가 태어날 때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차미리사의 아버지는 6번째 막내로 태어난 그녀가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섭섭하다며 이런 이름을 붙여준 것이었습니다. 앞에 5 아이들이 모두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들을 간절히 원했다고 합니다. 섭섭이라 불렸던 차미리사, 그녀는 19살에 시집을 갑니다. 그리고 딸을 얻었지만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21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무척 불우하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녀의 그런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이 상동교회를 다니면서부터였습니다. 상동교회를 다니면서 그녀는 여자도 남자와 평등하다. 여자도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다. 이런 교육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그녀 역시도 세례를 받습니다. 그녀의 세례명이 멜리사.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미리사라고 불렀죠. 차미리사의 2번째 삶은 배움의 가치를 찾아 떠나다입니다. 상동교회를 다니던 그녀에게 선교사들의 후원으로 유학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이 불우하다고 생각했던 차미리사가 용기를 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에스터를 보면서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의학을 졸업하고 귀국한 박 씨를 보고 말할 수 없이 부러웠으며 이를 동기로 학교에 입학하기로 결심했다. 유학을 결심한 그녀는 배를 타고 중국의 상하이 근처에 있던 수저우 버지니아 여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의 도움으로 입학을 한 유학 생활이었기에 넉넉지 않았습니다. 궁핍한 유학 생활 중 공부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공부에 열중하던 그녀는 그만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수막염으로 고열에 시달렸고 결국 한쪽 청력을 크게 잃고 말았습니다. 버지니아 여학교에서 4년을 수학하고 난 이후 그녀는 미국으로 유학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유학을 할 형편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미국 사회에 적응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 미국에서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대동교육회를 설립하는데 참여했고 이 대동교육회는 이후 대동보국회로 확대되었습니다. 대동보국회 활동을 하면서 그녀는 하와이에 있던 한인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고요. 미국에서는 최초로 샌프란시스코에 한국부인회를 설립하고 한국부인회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마련해서 국내 평안남도에 대동고아원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대동공보라는 신문에 기고를 실기도 했죠. 이러한 활동으로 그녀는 미국의 교포사회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1910년에는 미조리 캔사스시의 스케리트 신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유학을 떠나면서 어린 딸은 어머니에게 맡겨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유학 생활이 길어지면서 나이 든 어머니는 그만 돌아가셨고 딸은 소식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훗날 귀국해서 딸의 행방을 수소문해봤지만 결국 딸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차미리사의 세 번째 삶은 근화, 조선 여성들을 깨우다입니다. 1912년 그녀는 배화학당의 사감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배화학당 여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나가서 죽더라도 독립을 해야 한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나라 없는 서름은 당해본 사람만이 안다. 내 한 목숨이 죽고 나라를 찾으면 대대손손이 다 잘 살 것이 아닌가. 아마도 그런 차미리사의 영향으로 배화 여학교 학생들이 만세를 부를 수 있었던 거겠죠. 하지만 배화 여학교 학생들의 1920년 3월 1일에 다시 재연된 만세운동의 뒤에 차미리사가 있다는 일본의 압박으로 그녀는 배화 여학교 사감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1920년 조선여자교육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조선여자교육회는 조선교육회보다 먼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여자교육회에서는 여자실론이라는 잡지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조선여자교육회를 설립한 데는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못한 가정에 있는 여자들은 편지 한 장도 자신의 손으로 쓰지 못하고 신문 한 장을 마음대로 보지 못한다. 눈 멀고 귀 멀고 벙어리 된 자매를 비참한 운명에서 구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녀는 부인야학 강습소를 설립했습니다. 부인야학 강습소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결혼한 여성들도 모두 받아주었죠. 교육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던 여자들 모두에게 열린 곳이었습니다. 그녀가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교육 문제처럼 큰 문제는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가장 급한 것은 여자 교육으로 생각합니다. 사회는 사나이와 계집 두 가지로 된 것인데 종래에는 계집은 아무 사람다운 값이 없이 살아오지 아니하였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것은 여자들의 큰 수치라고 하나 나는 말하기를 온 인류의 큰 수치라 하겠습니다. 술의 두 바퀴와 같은 남녀의 관계가 한쪽으로 기울어졌으니까 이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곧 여자 교육의 필요로 생각합니다. 그녀가 설립한 부인야학 강습소는 10명으로 시작했지만 6개월 만에 무려 16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더 큰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가지 강연 활동으로 기금을 모았고 여성 교육을 홍보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1921년에는 여자 강연대를 꾸려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공연과 강연을 진행하게 됩니다. 1921년 출발할 때의 여자 강연대의 모습입니다. 그녀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조선 1천만 여성은 다 내게로 오라.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성, 과부된 여성, 남편에게 압제받는 여성, 천한 데서 사람 구실을 못하는 여성, 눈 뜨고도 못 보는 무식한 여성들은 다 오면 어두운 눈 광명하게 보여주고 이혼한 남편 다시 돌아오게 해주마. 고통받는 여성들은 다 내게로 오라. 전국을 누비며 공연과 강연을 하는 그녀는 많은 여성들로부터 열렬히 환영받았습니다. 1921년 7월부터 10월까지 무려 84일간 67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강연에서 많은 호응과 함께 많은 기금이 모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금으로 학교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1923년 학교 이름을 근화라고 했습니다. 당시 여학교의 이름이 이화, 배화, 화자가 들어있다 해서 근화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 근화 여학교가 1925년 인가를 받게 됩니다. 학교 이름을 왜 근화라고 했을까요? 근화는 무궁화 꽃이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근화 여학교를 설립하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살되 내 생명을 살아라. 생각하되 내 생각으로 하여라. 알되 내가 깨달아 알아라. 차미리사의 이 말이 근화 여학교의 창학 이념이 되었습니다.
근하여학교의 행사 모습입니다. 머리를 따은 처녀들의 모습도 보이지만 머리를 올린 결혼한 여성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처럼 근하여학교는 모든 여성들에게 열린 학교였습니다. 차미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가정도 없고 아무런 일가 친척도 없다. 하나 두었던 딸은 어디에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다. 그러니 이 근하는 내 가정이고 이곳의 학생들은 모두 내 딸들이다. 근하여학교에 모든 열정을 쏟았던 차미리사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1926년 차미리사는 신문에 이런 기고를 올렸습니다. 조선 여자에게는 무엇보다 직업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인 해방이니 가정 계량이니 하지만 다 제 손으로 제 밥을 찾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새해부터는 꼭 조선 여자에게 실업적 교육을 시킬 기관을 조선 여자 교육회 안에 두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그 방면을 많이 생각해보고 시험해 보았지만 첫째, 경제의 힘이 부족함으로 여의치 못한 것입니다. 그녀는 여성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녀는 여성들에게 재봉 그리고 자수 이런 실업 교육을 우선적으로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선의 딸들아, 제발 죽지 말고 살아라. 남자의 덧붙이가 되지 말고 스스로 삶을 일구어 나가야 한다. 그렇게 그녀는 1935년 학교 이름을 근하여자 실업학교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1936년 그녀는 남편의 성을 따랐던 김미리사에서 자신의 성을 되찾아 차미리사라고 이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여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1930년대 일본의 압박으로 학교를 운영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1937년에는 일본이 민족 말살 정책을 쓰기 시작했죠. 근하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는 일본의 압박으로 그녀는 결국 학교 이름을 덕성여자 실업학교로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압력은 계속되었고 결국 그녀는 학교를 지키기 위해 교장직을 사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이후 일본이 지정한 친일파의 손에 넘어가게 되죠. 광복을 맞고 난 이후 그녀는 여러 가지 사회활동과 특히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다 1955년 76세로 별세하였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현재 덕성여자대학교의 뒤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무덤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내게는 한 가지 한이 있다. 온전한 독립을 못 보고 죽는 것이 유한이로다. 2002년 그녀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이 수여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지 47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훈장은 후손에게 전달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그녀의 후손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훈장은 그녀의 후손에게 전달되었죠. 차미리사가 설립했던 학교 근하여학교는 현재 덕성여자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차미리사의 묘소가 있고 이곳은 차미리사 길로 명명되었습니다. 차미리사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노력이죠. 지금까지 이화의 김난사 그리고 덕성의 차미리사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화는 조선 최초의 여학교입니다. 하지만 외국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학교였죠. 그에 반해 덕성여자대학교의 전신인 근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쌈짓돈으로 설립된 학교였습니다. 이화의 자랑인 김난사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선을 밝힐 등불이 되어라. 근하여학교를 설립했던 차미리사는 여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살되 네 생명을 살아라. 이화의 자랑이었던 김난사와 근하를 설립했던 차미리사, 이 두 분이 지금의 우리 여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일까요? 저는 아마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삶을 아름답게 가꾸시길 바랍니다.